9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한 주택 지하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신고였습니다. 외진 산도 아니고 갓길도 아니고 주택 지하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아니면 지하면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는 건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집주인이든 집주인이 아니면 세입자든 누군가가 살고 있더라면 그 지하도 이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하에 세입자가 발견되기 2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아, 2달 전만 해도요? 근데 발견이 늦어졌던 건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그냥 일반 주택 같은데? 한참 내려가네. 야, 근데 지하치고는 상당히 깊은데요? 공사 중인가? 뭐 콘크리트가 다 깨져 있네. 공사 중 같은데? 와, 이 영상 보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계단 아래에서 저기예요. 아, 저 비닐에 쌓인 채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콘크리트 속에서 시신이 비닐에 쌓인 채 저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정말 그때 수탄 현장에 나갔던 과수팀이랑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본다고 할 정도로 어머. 정말 독한 냄새가 났었습니다. 독한 냄새요? 지하실에 큰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놓고 냄새를 빼려고 선풍기를 돌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매장이 되었는지를 보고 한 30분 정도 머무르다가 나왔는데 온몸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어머. 이게 빠지질 않아서 정말 집 앞에 도착했어도 옷을 제가 다 벗고 집으로 들어갔었어요. 아이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냄새인가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현관 앞에서 옷을 다 탈의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악취를 못 맡았냐면 그 시신을 비닐에 한번 싸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또 부어서 어머머. 굳잖아요. 그럼 완전히 밀폐가 되니까 저 콘크리트가 깨지기 전까지는 알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오, 그러면 그 시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세입자가 계속 살았던 거예요? 같이 산 거죠. 아, 너무 끔찍하다.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지하실에서 어쩌다 저 시신이 발견된 그러니까. 거예요? 당시 수사팀이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세입자가 의류공장으로 지하실을 임대했었던 건데 그 세입자가 나간 후에 2달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가 시신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진짜 정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진짜 와, 리모델링을 하다가 거기 시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까무러칠 일이지. 자기 집에서 그런 게 나타날 거라고 시신이 발견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시신 상태는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같은 과수팀에 있는 저희 팀장이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네. 현장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영상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여기가 시신이 발견됐던 지하실이고요. 네. 가운데 부분 왼쪽에 보면 작은 입구가 시신이 발견된 창고 자리입니다. 입구가 뚫려 있네요. 지금 그 앞에 바닥에 보시면 시신이 보이죠? 저게 시신이요? 형체가 그대로 있네. 현장에서 시신의 유류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모두 탈의시킨 상태이고요. 아유. 시신의 살점이 뼈에 다 말라붙은 미라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아유. 야, 뼈만 나온 게 아니구나. 시신이 완전히 건조되어가지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라처럼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콘크리트로 완전 밀폐돼서 그런 거죠? 야, 그럼 이거는 짐을 뜰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문은 고사하고 네. 성별조차 이게 구분이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 모르겠 완전 어우. 지금 화면 보시면 톡치마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머리카락이 길어서 여성으로 일단 추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저 검은색 코트 있죠. 저 검은색 겨울 코트로 시신이 둘둘 말린 채 발견돼서 당시 겨울에 살해당해서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치아 상태로 봐서는 50대 여성으로 예상됐었다고 합니다. 50대 여성.
옷도 뭐 찢어지고 뭐 그런 흔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성범죄도 아닌 것 같고. 시신이 발견된 거는 2002년 9월이고 바로 전해인 2001년 겨울 아닌가? 아, 근데 그 예전에 그 일부러 살해하고 부패를 빨리 시키려고 두꺼운 옷을 입혀놓거나 보일러 틀어놓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1년도 안 된 시신이 미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도 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미라가 되는 거는 보통 이제 부패가 되는 속도보다 건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 미라가 되는 겁니다. 매장 장소의 주변 환경, 시신 상태, 그다음에 뭐 온도, 건조 상태 여러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물론 여러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측정하는 계산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확한 수치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근사치로라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계산법 자체가 없었던 거네요. 아니, 그럼 그때 이 사건은 어떻게 수사가 된 거예요? 시신을 부검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흔들이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살점이 마른 상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뒤통수에 상흔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뒤통수에. 시신을 꼼꼼히 매장해서 미라가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상흔이 확인됐네요. 어떻게 보면 그 덕에 꼼꼼하다. 미라가 돼서. 미라가 됐으니까. 근데 왜 저 집 지하실에 시신을 매장한 거죠? 혹시 집주인은 세입자 중에 50대 여성이 연락이 끊어졌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있었다던가 그런 거는 몰랐을까요? 집주인은 그로부터 10년 전인 92년도에 이 건물을 짓고부터 지하실에 계속 세를 줘서 지하실에 갈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입자 중에 갑자기 잠수 탄 사람도 없었고요. 다만 좀 골치 아픈 소문들이 계속 돌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부서에서도 오래 근무한 형사들도 이 집 지하실에 대한 소문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어머. 이상하게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괴담이 동네에 떠돌았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세입자들을 탐문해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진술들을 듣게 됩니다. 야, 형사님들도 알 정도로 소문이 났다고요? 실제로 탐문해서 뭐가 나왔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입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요. 의료공장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이 교통사고, 간암, 폐암, 당뇨로 9명 중에 4명이 줄줄이 사망을 한 데다 이 세입자도 이유 없이 90kg이 넘던 체중이 갑자기 84kg으로 줄어들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야? 9명 중에 4명이 지금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당시 수사팀이 10년간 새들어 있던 4명의 세입자들을 모두 확인해 보니 네. 첫 번째 세입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야, 두 번째 세입자는 암으로 사망해서 만나질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너무 무섭죠. 야, 2명의 세입자가 사망했어? 4명 중에 2명이 이미. 2명이. 그럼 벌써 6명인데? 세 번째 세입자는? 세 번째 세입자는 당시에 40대 여성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6년 전이죠. 96년 9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이 지하실을 임대해서 공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세 번째 세입자를 만났는데 공장을 그만두고 당시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할 정도면 이분은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뭐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고요. 그건 정말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긴 하네요. 예. 근데 주변에 50대 여성 중에 갑자기 사라지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도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사망한 여성 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이 지하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가? 그럼 피해자 지문은 결국 나온 거죠? 네,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손가락 끝이 너무 말라 있어서 바로 현장에서 채취는 어려운 상태라서 수사팀에서 시신의 손가락 10개를 전부 절단을 해서 아우. 아이고.
경찰청 지문감식반에 가져갔는데요. 네.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피부를 말랑하게 만들고 또 알코올로 닦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결국 복원을 해냈습니다. 이거 저번에 컷포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왜 그 쓰나미 때 그 지문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이제 말렸다고 FBI가 배워갔다고. 놀래서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어떻게 했냐고. 이야. 배워갔다고 그랬었거든요. 야. 네네. 맞습니다. 그분이 경기 그 북부청 광역수사팀 팀장으로 있었는데 현직에 계실 때 지문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보다는 한국 경찰이 지문 감식에 있어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 심지어 미국의 한 주에서는 CSI 팀장이 지문을 가장 많이 밝히고 가르치고 하는 CSI 팀장이 한국 분이세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자는 누구로 나왔어요? 50대 미혼 여성이었는데 시신이 발견된 지하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머. 거주지도 응암동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요. 야, 지하실과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요. 40분이면 꽤 거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분이 가출 신고가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 그 가출 신고를 한 건데요? 부산에 사는 여동생이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신 발견되기 5년 전인 1997년 5월쯤이라고 했던 겁니다. 5년 전이요? 그러면 시신이 5년 동안이나 그 지하실에 매장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절을 겨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돈 받으러 갔다가 최소 6, 7개월 후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돈을 받으러 간 건지 동생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형사들이 세 번째 세입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세 번째 세입자는 왜요? 아까 전에 6년 전에 2년 반 동안 세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망자 가출 신고는 5년 전에 들어왔고요. 그렇지, 시기가 좀 겹치니까 신원도 파악했으니까 다시 확인하러 가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번째 세입자가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공장을 운영한 건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나머지 1년 2개월 정도를 내가 아닌 지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지인이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처음부터 그죠?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었어야 될 했어야죠. 거잖아요. 지인이 누군데요? 지하실 인근에 살았던 사람인데 네. 온라인 쇼핑몰을 할 예정이라 지하실에 물건을 좀 넣어놔도 되겠냐고 하더랍니다. 마침 공장 운영이 힘들어서 잠시 빌려줬다고 했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지하실 임대 계약 기간이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받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인의 물건은 그냥 두고 나왔다고 했고요. 전화를 왜 안 받았지? 그러니까 물건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냅두고 나왔는데도 연락 없다? 좀 이상하지.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예. 그럼 그 수사팀은 그 남자를 만나본 거겠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거든요. 알았어요? 이야, 뭐야.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해서 이 남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가족부터 주변인물들을 싹 다 찾아서 주변에서 잠복도 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 강력반 팀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 몇 번 탐문을 갔던 박수무당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남자를 형사들이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네. 박수무당한테 귀신이 자기를 괴롭힌다면서 쫓아달라고 몇 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주 가막산 굿땅에 구순하러 갔는데 그 남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이 남자도 그 지하실을 드나들면서 헛것 보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면은 자꾸 그 피해자가 자꾸 생각나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 근데 그 진짜 파주 굿땅에 그 남자가 있긴 있었대요?
네. 서부서 형사 4명이 그 신당으로 찾아갔는데 멀리서 그 남자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형사인 줄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더랍니다. 무릎을 꿇어요? 형사님들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럼 그 남자가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가서 왜 무릎을 꿇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고 하니까 형사 아니냐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5년 전에 목조주택을 짓는 게 한창 유행이어서 그 사업에 뛰어들려고 피해 여성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자꾸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핥히길래 홧김에 바닥에 있던 정을 집어들어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돌길 때 쓰는 게 정 아닙니까? 정. 그걸로 사람 머리를 야, 내리쳤다고. 그걸로 사람 내리쳤어? 아니 근데 그게 왜 지하실에 있죠?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돌 깨는 게 정이 왜? 시멘트도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안매장도 미리 다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려고 뒀던 코트로 여성을 둘둘 말아서 김장 봉지에 싼 다음에 인근 공장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시멘트와 모래 그리고 벽돌을 다 날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코트가 그 여성분께 아니었네. 그렇죠. 의류 쇼핑몰 하니까 자기 있던 코트를 그냥 싼 거네. 싼 거야. 어머머. 겨울에 사건이 일어날 네. 줄 알았더니 겨울도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돈 받으러 갈 때 그때. 야.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 피해자 지문을 뜨지 못했다면 또 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사건이었네요. 그렇지. 그럴 수도 이건 있겠지. 정말 너무 잔인하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말도 안 되네요, 이게. 즐겨봐 이 채널.